브래켈리지 부서장 인터뷰. 한국군서 쓰는 보잉 제품만 360개, 10년간 절충 교역비로 50억 불 지출. 토마스 브래켈리지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해외 영업 부서장. 한국은 보잉의 항공방위 사업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군에서 쓰고 있는 보잉 제품 종류만 360개 이상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에서 만난 토마스 브래켈리지 방위우주안보 부문 해외 영업 부서장은 이렇게 말했다. 브래켈리지 부서장은 보잉의 대표 전투기인 F-15 등의 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 보잉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최근에도 조단위 수주를 따냈다. 지난해 우리 군이 6대 도입을 결정한 P-8A 해상 초계기의 경우다. 북한의 전차와 공기부 양정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은 대형 공격 헬기로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을 낙점, 2018년까지 총 36대를 구매했다. 아군의 요격기를 지휘, 통제하는 비행기인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사업도 보잉의 피스-I가 선정됐다. 브래켈리지 부서장은 보잉이 한국 방산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헌신을 꼽았다. 그는 보잉이 지난해 한국에서 쓴 부품 구매 비용은 4억 달러다며 2008년부터 지난 10년간 누적으로는 3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외국계 항공방산 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브래켈리지 부서장은 이어 한국에 지난 5년간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640만 달러 수준이라며 방산 거래 조건인 절충 교역비로 한국에 쓴 돈은 지난 10년간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브래켈리지 부서장은 한국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보잉이 기여할 부분이 크다고 했다. KF-X는 2021년 4월에 첫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이며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될 계획이다. 브래켈리지 부서장은 F-15의 개량형인 F-15X에 들어갈 신기술들이 KF-X에도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국군에서 기술 판매, 이전 등을 원하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F-15X는 전투 지역을 360도로 볼 수 있는 센서 시스템, 적방공망을 교란하면서 지상 공격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전자전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가 30일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 KF-X, 라이츠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매출액은 5,6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29.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9% 감소했다. 이는 영업이익 기준 시장 추정치 364억 원을 31.4% 상회하는 호실적이다. 황호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계절적 요인으로 군용기 인도량이 감소하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주요 프로젝트 매출 인식액은 KF-X 1,097억 원 플러스 9% KUH 계열 44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감소에도 수리온 2차 양산분 하자 보수 충당금 246억 원 환입, 원 달러 환율 상승 효과 11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4%를 달성했다며 판매 관리비는 마리온 양산 호조에 따른 수선비 약 250억 원 감소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는 한국항공우주의 내년 실적 추정치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8% 감소한 2,685억 원을 제시했다. 황 연구원은 매출 성장은 군수부문, 기체부품이 견인할 것이라며
군수부문 매출액은 22.5% 성장한 1조 7천억 원이 예상된다며 KFX 체계 개발이 성장을 견인하고 KFX 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시제기 양산으로 매출액이 86.3% 성장한 9,822억 원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화 시스템, 정레이더 피하는 기술 개발에 KFX의 적용.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향상에 나선다. 한화 시스템은 KFX 탑재할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은 레이더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기술 개발 시한은 2026년까지다. 한화 시스템이 KFX 개발 사업으로 착수한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한다.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발사해 적을 탐지하는 기술로 단일 주파수 레이더보다 공격당할 확률을 크게 줄어든다. AESA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탑재하면 보다 정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장 투하 등 임무를 수행할 때 더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또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어들어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전투기를 제조하는 국가 중에선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만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다. 김현철 한화 시스템 대표는 첨단 센서와 항전 시스템에 이어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개발 분야를 넓혔다며 KFX의 성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시스템은 국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KFX의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해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임무 컴퓨터 등을 개발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갑니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광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2,000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KFX는 F-22 스타일의 반점 스텔스 기능을 갖게 되며 대당 800억 원의 수출도 가능하며 전투기 제작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인데 선진국보다 짧은 비행시험은 우려가 된다고 하는군요.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며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라고 합니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점 스텔스 기입니다. 개발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이며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E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고 합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으며 대부분의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고 합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으며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E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E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으며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고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A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E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E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을 지키는 군 관계자들의 능력에 감탄을 자아내며 최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길 응원하며 공군만이 아닌 육군, 해군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우리의 국가를 더욱더 튼튼히 지킬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2020년대 중반부터 영공수호에 나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제작이 개시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019년 9월 26일 밝혔답니다. 방위사업청 측은 최근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군 등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에서 KEFX 설계의 군의 요구 조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KEFX 시제기 제작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 앞서 군은 2016년 1월부터 KEFX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한 뒤 현재 세부 상세 설계를 마무리 짓고 부품 제작을 진행 중이랍니다. 카이에서 제작하는 KEFX 시제기는 2021년 상반기에 완성됩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100여 차례의 시험 비행과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랍니다. KE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F-16급 이상의 국산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120대를 양산하는 내용이랍니다. 사업비 규모가 총 18조 원으로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랍니다. 공군은 다음 달 개최되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KEFX 모형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1일 작년에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방 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436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북한 핵 WMD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 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 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PR-식별 장비 성능 개량과 군위성 통신체계 등 14개 사업에 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에 6조 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 5,695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인 보람의 사업에 9,069억 원, 3,000여톤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E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F-35A 전투기, 해상 초계기 2,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 L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줄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 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고
신규 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AI 기반 고성능 감시 장비가 도입되고 경계 시설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E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 7,367억 원으로 편성했다.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내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티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암람, 프랑스 마이커, 러시아 R-77보다 월등히 크다. KF-X 전투기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ESA 레이더가 통합되는 KF-X 전투기에 미티어가 통합되면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티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내부의 과잉 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동압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정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중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 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더욱 얕게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람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돌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미티어와 암람 미사일 사이의 명중률 차이로 직결된다. 전투기 독자 개발 전투기를 자력으로 생산한 국가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3세대 F-4에서부터 4세대 F-18을 거쳐 5세대 스텔스 F-22와 F-35로 단연 선두다. 러시아도 미그와 수호이를 거쳐 스텔스기인 T-50까지 갔다. 양자 경쟁에 프랑스가 미라지에 이어 4.5세대인 라팔로 뒤쫓지만 한 발 뒤진다. 근래는 중국이 제2-20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이며 미국과 러시아를 따라잡으려 한다. 인도는 4세대 테자스를 넘어 러시아와 공동으로 스텔스급 FGF-A를 개발 중이다.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협력으로 출발했다가 이젠 경전투기 A-29 슈퍼투카노를 13개국에 수출할 정도이고 대형 수송기까지 자체 개발을 마쳤다.
후발주자들에겐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는 일본과 대만이다. 일본의 경우 F-3라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보유했고 대만은 초음속 경전투기 징고를 개발했다. 하지만 미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이뤄낸 성과여서 족쇄가 채워져 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다. 두 차례 아랍과의 전쟁 후 자체 전투기 확보에 목을 매 F-16급인 라피까지 개발해 독자 기술을 확보했지만 스스로 생산을 포기했다. 대신 스텔스기 도입에 항전과 무장 시스템은 자체 장비를 장착하기로 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실리를 끌어내는 노선으로 돌아섰다. 셋째는 스웨덴이다. 비겐, 그리펜에 이어 5세대 그리펜 엔진을 진행 중인데 주요 장비를 타국에서 도입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독자 개발을 추구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스웨덴 모델이 바람직하다. KF-16 면허 생산, 경공격기 KA-1 설계 생산, 초음속 훈련기 TO-10 양산과 수출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왔고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스텔스기 F-35 도입에 연계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한 뒤 이제 KF-X 사업에 AESA 레이더 등을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는 2006년부터 시작해 전차와 호위함의 응용시험을 거쳐 현재 항공기에도 적용 중이다. AESA 레이더로 공대공을 넘어 공대지, 공대해 모드까지 개발해야 하는데 목표 시점을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마치고 2025년 시제기에 통합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미국, 유럽의 기술 이전에 매달리지 않고 독자 개발로 가려면 결국 예산과 인력을 늘려줘야 한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